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2027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계획입니다. 이게 7월 16일에 업데이트된 정말 최신 정보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 또 그 학부모님들께서는 정말 주목하셔야 할 내용이죠. 2027학년도 입시를 준비하거나 또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들께는 그야말로 필수 정보가 담긴 문서일 텐데요. 그렇죠. 저희가 오늘 단순히 이 자료를 쭉 훑어보는 게 아니라 이 변화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뭘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뭐랄까 그냥 정보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분석. 이게 저희 목표죠. 맞습니다. 입시라는 게 사실 정보 하나하나에 정말 많은 게 달라지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의 입시 전략 파트너가 된 것처럼 이 기본 계획의 핵심 변경 사항들을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큰 변화들부터 살펴볼까요? 자료에 보니까 7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 딱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부터 가보죠. 네. 첫 번째, 모집 인원 변화입니다. 2026학년도랑 비교해서 전체 모집 인원이 4,621명에서 4,749명으로 128명 늘었네요. 네,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일단 늘었다는 점. 네, 일단 증가는 증가인데요. 근데 전체 인원도 중요하지만 그 안을 좀 들여다 봐야 합니다. 수시 모집 비율이 80.4%예요. 80.4%요? 와, 여전히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정시는 19.6%에 불과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전히 대입의 무게중심은 수시에 있다. 이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신호죠. 80%면 정말 거의 절대적인데요. 그럼 수시 안에서도 뭔가 변화가 있나요? 네, 특히 좀 눈여겨볼 부분이요. 수시 학생부 교과, 그러니까 내신 중심 전형이죠. 그중에서도 지역인재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우리가 흔히 학종이라고 부르는 거요. 네, 학종. 이 학종의 지역인재 전형 모집 인원이 각각 46명, 또 24명 이렇게 늘어났어요. 야, 해당 지역 학생들한테는 이게 분명 좋은 소식이겠네요. 기회가 더 늘어난 거니까요. 네, 그렇죠. 하지만 항상 변수는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딱 나와 있듯이 의대 정원, 이거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 아, 맞다. 의대 정원 이슈가 있었죠. 네,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하고 최종 확정 인원은 나중에 발표될 그 모집 요강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변경 사항으로 넘어가 보죠. 와, 이건 정말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어떤 거죠? 2026학년도부터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학폭 조치 사항이 감점 요인으로 적용된다. 이 내용입니다. 아, 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주로 학종에서 정성평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는 요소 중 하나였는데 네,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이전까지는 사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수능 위주 정시 전형에서는 학폭 이력이 있어도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안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학생부 교과, 실기 실적, 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에서도요. 학교폭력 관련해서 그 1호부터 9호까지 조치를 받았다면 전형 총점의 최대 20% 범위 내에서 감정이 이루어집니다. 최대 20% 감점이요? 와, 이건 당락을 그냥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수준인데요. 그렇죠. 사실상 학폭 이력이 있으면 주요 대학 합격은 매우 어려워진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역시 기존처럼 정성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요. 결국 이게 뭐냐면 학교 생활 정말 성실하게 또 바르게 해야 한다는 거네요.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이런 덕목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대입 전형에서 이게 실질적인 평가 척도가 되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 같아요. 맞습니다.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친구들하고 관계라든지 생활 태도 전반의 중요성이 정말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학교 생활 중요성이 커졌다는 맥락에서 보면 이 세 번째 변화, 학교 생활 기록부 교과 반영 방법 변경, 이것도 주목해야겠네요. 네, 이것도 그렇죠. 계열별로 반영하는 교과목이 달라졌다는 건데 이것도 꽤 큰 변화죠? 네, 이것도 2026학년도부터 바로 적용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계열별로 특정 과목 위주로 봤다면 이제는 문과든 이과든 주요 과목 대부분을 반영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아, 통합교육과정 취지를 반영하는 건가요? 그런 측면이 강하죠. 구체적으로 보면 인문계열 지원자는 기존에 보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한국사에 더해서 과학 성적까지 보게 됩니다. 문과 학생들도 과학을 본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늘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 수 있죠. 반대로 자연계열 지원자는 기존의 국어, 영어, 수학, 과학에다가 사회랑 한국사 성적이 추가로 반영됩니다. 아, 자연 계열도 사회 한국사를 보는군요. 네, 예체능 계열은 수학은 빠지지만 국어,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를 반영하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계열 간의 벽을 좀 낮추고 학생들이 좀 폭넓게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과목만 막 파는 게 아니라 좀 균형 잡힌 학습이 중요해졌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식도 좀 달라졌네요, 보니까. 반영 교과 중에서 성적이 좋은 상위 3과목씩 ABC 등급에 따라서 가산점을 주는 방식인데 A가 0.5점, B 0.3점, C 0.1점. 이게 뭐 변별력이 클까요? 가산점 폭 자체는 사실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점수가 작아 보이긴 하는데 하지만 동점자가 많이 나오는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데서는 이 작은 점수 차이가 당락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하는 자율성은 존중하되 최소한의 성취도는 좀 변별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것도 세부적인 환산 방식 같은 거는 최종 모집 요강을 봐야 더 명확해질 겁니다. 네, 역시 최종 요강 확인이 필수겠네요. 자, 네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에서 면접을 보는 모집 단위가 일부 변경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면접 있냐 없냐, 이거 준비 과정에서 정말 큰 차이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일단 최상위권인 의예과하고 약학과는요, 기존대로 1단계 서류평가에서 모집 인원의 5배수로 뽑습니다. 그 뒤에 면접을 치르고요. 5배수요. 와, 정말 많네요. 1단계 통과에도 면접 경쟁이 엄청 치열하겠는데요? 그렇죠. 통과 인원이 많으니까요. 다른 학과들은 어떤가 보면 사범대학, 주요 학과들, 그리고 수의학과, 간호학과 이런 데는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한 뒤에 면접을 봅니다. 3배수. 네, 사회과학대학의 경우는 사회학과, 심리학과, 정치외교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면접 대상이고요. 이 학과들도 3배수 선발 후 면접이죠.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사회과학대학의 행정학과 일반 전형인데요. 2026학년도까지는 면접을 봤었는데 2027학년도부터는 면접 없이 서류 100%로만 선발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 행정학과를 학종으로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이게 희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면접 부담이 확 사라지니까요. 그렇죠. 뭐 서류 경쟁력만 확실하다면 면접이라는 변수를 신경 안 써도 되니까요. 반대로 또 면접에 강점이 있는 학생이라면 다른 학과를 고려하거나 아예 다른 전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겠네요. 이처럼 면접 유무하고 1단계 선발 배수는 지원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 내가 목표하는 학과의 변경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실기고사 운영 조정입니다. 특히 정시 모집에서 변화가 있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네,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 그리고 스포츠 헬스케어 학과 이 세 개 학과인데요. 2027학년도 정시에서는 실기고사를 보지 않습니다. 네, 정시에서 실기를 안 본다고요? 네, 수능 100%로만 선발하게 되는 거죠. 물론 수시에서는 실기 실적 전형을 통해서 기존처럼 실기고사를 치릅니다. 와, 이건 해당 학과를 정시로 목표했던 예체능 학생들한테는 정말 뭐랄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수도 있겠는데요. 실기 비중이 엄청 높은 학과들이었는데 정시에서 아예 안 본다니. 상당한 변화죠. 정시에서는 이제 실기 준비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는 대신에 수능 성적의 중요성이 정말 압도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어쩌면 지원자 풀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실기에는 자신 있지만 수능에 좀 약했던 학생들은 정시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고 반대로 수능 성적이 좋은 일반 학생들의 지원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수시와 정시의 평가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셈이니까 해당 학과 지망생들은 수시 전략, 정시 전략 이걸 명확히 구분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수시 실기 준비와 정시 수능 준비 이 두 가지 트랙을 어떻게 가져갈지 아니면 뭐 어느 한쪽에 집중할지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만 이 학과들은요. 정시 모집 인원을 아예 배정하지 않고요. 수시에서 못 뽑아서 이월되는 인원이 있을 경우에만 선발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아, 그럼 정시문이 아주 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네, 그 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수험생들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줄여서 수능 최저라고 하죠. 이게 일부 완화되거나 변경되었다고요?
네, 몇몇 학과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주목받는 우주항공대학의 항공우주공학부. 여기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기존 2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였거든요. 네, 2합 6, 이게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5, 2합 5로. 한 등급이지만 최저 기준에서는 꽤 의미 있는 완화네요. 그렇죠. 근데 기준이 완화되면 합격하기 쉬워지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지원자가 막 몰려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도 있을까요? 입시라는 게 참 알 수 없네요. 아, 정확한 지적입니다. 기준 완화가 반드시 합격 가능성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지원자가 몰려서 실제 경쟁률이나 합격선이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군요. 반대로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는 실기 실적 전형에서 2합 9에서 2합 10으로 기준이 소폭 완화되었고요. 또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생명화학과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기존에 없던 2합 10 기준이 새로 생기기도 했습니다. 최상위권 학과들, 의대나 수의대, 약대 이런 곳은 여전히 높은 기준을 유지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의예과, 수의예과, 약학과 등은 여전히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의예과는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기준으로 3합 4,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과목 평균 중에서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여야 한다는 거죠. 와, 3합4. 정말 높네요. 네, 매우 높은 기준을 유지하고 지역 인재는 3합 6입니다. 수의예과는 3합 6, 약학과는 일반 3합 5, 지역 3합 6 수준이죠. 네. 게다가 이 학과들은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또 탐구에서 과학 탐구를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이런 추가 조건까지 붙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세부 요건을 정말 꼼꼼히 봐야 합니다. 그럼 학종에서는 수능 최저 부담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까요? 네, 대부분의 학과에서는 그렇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서류하고 면접 해당된다면요. 이 평가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네. 다만 예외적으로 수의예과, 의예과, 약학과는 학종에서도 3합 6에서 7등급 정도의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합니다. 아, 이 쇠학과는 학종도 최저가 있군요. 네, 이 세 학과를 제외하면 학종에서는 수능 최저 부담 없이 서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목표하는 대학과 학과 그리고 전형에 맞춰서 수능 최저 기준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대비 전략을 세우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7번째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정시 모집군 이동인데요. 이것도 정시 지원 전략 짤 때 아주 중요한 변수죠. 네, 그렇죠. IT공과대학, 우주항공대학, 건설환경공과대학 이 세 개의 단과대학이 2027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다군으로 이동합니다. 다군요? 네, 이전에는 학과에 따라서 가군이나 나군에 속해 있거나 분해 모집을 했었죠. 오, 공대 주요 학과들이 대거 다군으로 이동한다. 이건 파장이 꽤 크겠는데요. 보통 가나군에서 좀 소신 지원하고 다군에서 안정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인기 많은 대학들이 다군으로 가면서 경쟁이 엄청 치열해질 수도 있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들 공과대학은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군에서의 경쟁률 상승은 물론이고 합격선 예측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단순히 다군 선택지가 늘어났네, 이렇게 보기보다는 최상위권 학생들의 가나군 지원 전략하고 맞물려서 다군이 예측 불가능한 격전지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고려해야 합니다. 아, 그러네요. 가나군 지원대학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겠어요. 다군에서 이 대학들을 쓰려는 학생들은 가나군 조합을 더 신중하게 할 테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실기고사 부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스포츠 헬스케어 학과 가군, 민속예술용학과 나군, 미술교육과 가군, 음악교육과 가군, 체육교육과 나군 등 일부 예체능 학과는요, 2027학년도 정시 모집 인원을 아예 배정하지 않았다는 점,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네, 이것도 중요하죠. 수시 2월 인원이 발생해야만 해당 군에서 수능 100%로 선발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시 모집을 안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7가지 주요 변경 사항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네, 중요한 변화들이 많았죠. 이제 전체적인 전형 일정도 한번 짚어볼까요? 2027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는 내년 2026년 9월 초중순에 시작하고
정시 원서 접수는 해를 넘겨서 2027년 1월 초에 예정되어 있군요. 네, 이 일정은 대교협의 기본 계획에 따른 예시이고요. 대학별 최종 모집 요강에서 확정된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접수 기간이 대학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꼭 확인해야죠. 그리고 이 자료 뒷부분에 나오는 전용 요약표를 보시면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시 80.4%, 정시 19.6% 비율이라든지 각 전형별 핵심 평가 요소, 예를 들면 학생부 교과는 기본적으로 내신 100%, 학종은 서류 100% 또는 서류 플러스 면접, 정시는 수능 100% 이런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죠. 네, 보니까 학종이 정말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네요. 일반 전형 말고도 지역인재,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 특성화고, 장애인, 재직자. 와, 정말 많네요. 각 전형마다 지원 자격이 다 다를 텐데 본인에게 해당하는 전형의 자격 요건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어요. 잘못 지원하면 시간 낭비, 노력 낭비니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특히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기간이라든지 뭐 그런 구체적인 요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자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네, 그리고 이 기본계획 자료의 진짜 핵심, 백미는 역시 각 단과대학, 학과별로 구체적인 모집 인원하고 전용 방법을 상세하게 담은 그 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걸 봐야죠. 이걸 보면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수시에서 몇 명, 정시에서 몇 명 뽑는지, 또 어떤 전형으로 뽑는지, 평가 방식은 어떤지 이게 다 나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이야기한 변경 사항들이 실제 내 목표 학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이 표들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생각한다면 내가 지원할 학과가 어떤 과목들을 반영하는지 아까 말한 변경된 반영 교과 꼭 확인해야 하고요. 네. 등급별 환산 점수는 어떻게 되는지, 진로 선택 과목 가산점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을 체크해야 하고요. 검정고시 출신자라면 검정고시 성적을 어떻게 내신으로 환산하는지도 봐야겠죠. 네. 실기 실적 전용 지원자는 당연히 실기 과제랑 배점을 봐야 할 거고, 학종 지원자는 서류랑 면접 평가 방식 이게 서류 100%인지, 면접이 있다면 몇 배수를 뽑아서 언제 보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시 지원자는 더욱 수치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계열별로 어떻게 다른지, 영어랑 한국사 등급은 점수로 어떻게 환산되는지, 특히 자연계열 지원할 때 과학탐구 2과목 응시에 대한 가산점 5%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당락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가산점 중요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학교폭력 조치 사항에 따른 감점 기준 1호부터 9호 조치 시 최대 20% 감점. 이게 이 모든 전형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2027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의 핵심 변경 사항들을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요약하자면 학교 폭력 감점 전면 적용으로 인성 및 학교 생활 중요도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점, 또 일부 학과 수능 최저 기준 변경, 계열 구분 없이 학생부 주요 과목 반영이 확대된 점, 일부 예체능학과의 정시 실기 폐지, 그리고 공과대학들의 정시 다군 이동, 이런 것들이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었네요. 네, 종합적으로 보면 수시, 특히 학생부 위주 전형의 중요성은 여전하거나 오히려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교과 학습에 충실하면서 학교 생활도 성실하고 바르게 한 학생을 선발하겠다. 이런 대학의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네. 동시에 수능 최저 기준 변경이나 정시 모집군 이동 같은 이런 변수들은 입시 전략 자체를 막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목표 대학과 학과에 맞춰서 이러한 변화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이 변화들이 지금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어쩌면 또 바뀌었어 하는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고, 혹은 이건 나에게 기회인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그냥 아는 것을 넘어서 이 변화의 파도를 어떻게 잘 타고 넘을지 여러분만의 필승 전략을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입시 제도의 변화 방향이 과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데 올바른 방향인지 혹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입시라는 현실적인 목표 너머의 더 큰 그림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입시 여정과 또 더 깊은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